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역시 여당, 새누리당, 보수계열 정당은 참 이럴 때 보면 발이 빠르고 막 싸우다가도 탁 뭉칠 때는 마치 무슨 신호탄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탁 뭉쳐요. 그렇죠. 자발적인 네. 물갈이 흐름, 새누리당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영남권에 이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지금 이한구 의원이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예. 오늘 서울 강남에 이 서초 갑 지역구 의원인 김회선 현역 의원이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대요, 갑자기? 김회선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는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검찰 출신이고 국정원에도 국정원 갔었고. 2차장을 했었죠. 예. 법조에서 특히 이제 검찰 국정원 경력으로 사실 굉장히 좀 강성 이미지가 좀 있는 사람인데 예. 이 양반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법조인이면서 또 뭐 가진 재산도 꽤 있고 그리고 머리도 되게 좋대요. 얘가 사법고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아무튼 기본적으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굳이 의원 안 해도 굉장히 좀 자유롭고 또 자기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인데요. 피곤하게 살기 싫다? 어쨌든 현역 의원이 예. 불출마 선언을 결심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리고 그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 대단히 이례적인데. 그렇죠. 의미 혹시 있고 이례적이죠. 어디 잘못했다가 캥긴 거 걸려가지고 그거 무마하려고 불출마 이런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이 양반이 이제 워낙 지역구 관리 안 한다 이런 거는 예전부터 소문이 나 있었는데 학업에 별 뜻이 없었구나. 예, 학업에 크게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하면서까지 이렇게 바득바득해서 의원을 계속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리는 말로는 거기에 이제 이해운 전 의원 예. 한때 친박계 핵심이었다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히 사이가 멀어져 있죠. 이해운 전 의원이 지금 거기서 권토종례를 노리고 있고,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와서 새로운 친박의 핵심으로 부상했었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여성가족부 장관을 했었고 정무수석을 했었죠. 예. 지금 거기도 지금 서초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여론조사도 돌려보고 또 지역 구민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굳이 바득바득해서 나갈 필요 있겠냐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 이제 개인적인 그런 문제일 거고 당 차원에서 보면 이 서울 강남 지역은 이 대구 경북권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한테는 사실 공천이 곧 당선과 같은 지역 아닙니까? 예. 그런 지역에서 쉽게 현역 의원이 그 자리를 자기 스스로 내던지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 이게 결국은 야당에서 호남 기득권 얘기 나오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예. 지금 앞서서 사회자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17대 때 탄핵 역풍이 불었을 때 새누리당에서는 당 대표에서부터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폭적인 아주 대대적인 물갈이가 가능한 그 물꼬를 이 당의 핵심들이 물꼬를 텄었습니다. 19대 들어서도 이미 영남권에서 지금 두 사람이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죠. 김태호 의원하고 지금 이한구 의원 그리고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도 지금 오늘 김혜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 해서 이른바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 영남권 강남권에서 새누리당에서 이제 현역 의원 물갈이가 가능한 그 물꼬가 터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새누리당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량들
그걸 뭐 역량이라고까지 뭐 좋게 표현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들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 항상 결정적일 때마다 있는 겁니다. 이 김혜선 의원 같은 경우도 친박계 의원으로 꼽히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 쪽하고 이 청와대 친박계가 이 대립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서 전략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논란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의 흐름을 또 새누리당 지지층 내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 분기점이 오늘 마련된 의미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에서 보면 지금 야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히나 어제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한 이후에 이 당 대표가 광화문에 나가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정작 당의 전직 대표들은 모여서 당 대표를 향해서 총질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비교하면 예. 사실 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다수의 말없는 국민들이 이 당으로는 집권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는지를 좀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김혜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해서 네. 만약에 김혜선 의원이 뭐 다른 좀 어려운 지역이었으면 모르는데 예. 이 깃발만 꽂으면 그러게. 새누리당 후보가 된다는 강남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만큼 이게 당 내에서 이 현역 의원 물갈이 신호탄으로 기능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김혜선 의원의 경우는 뭐 사실 꽃놀이패이고 뱃속 편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까지 뭐 힘들게 지었고 해야 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니 또 국회의원이면은 쳐다보는 눈도 많고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뭐 그렇게 살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참 해피한 경우라고 치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군요. 그나저나 사실 어제 우리 양 기자가 지금 어느 특정 정당이 밉고 어디가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고 팩트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진짜 지금 새정치하나 하는 거 보면 밉기도 하죠. 예, 아니 우리 양 뭐 기자 있습니까? 골프 팬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양 기자는 은근히 어쩔 때는 새누리당이나 친박계 편을 좀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가끔 제기가 돼요. 네, 얼핏 들으면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데 지금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표가 와서 피켓팅을 할 때 전직 대표는 물론 전현 대표들은 물론이고 주요 당직자니 뭐니가 대거 나와서 이렇게 한번 엄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 누가 집안에서 가장이 어디 가도 자식들 삼촌들 같이 가는 거 기본인데 달랑 혼자 와가지고 있는 거 정말 보기 사납던데 오늘 양 기자가 한마디 하시니까 다시 한번 어제 사진이 오버랩 됩니다. 중요할 때 안에다 총질하는 것과 애정어린 비판은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낡은 진보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지 말이야. 그나저나 이한구 의원이 사퇴하면서 거기가 지금 김부겸, 김문수 이렇게 세게 붙고 네네. 있는 데죠? 그렇죠. 예. 아까 김혜선 의원 뭐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근데 머리는 우리 양 기자도 그에 못지않게 좋으신 것 같고 김문수 전 지사도 한 머리 하시는 분 아닙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겠죠. 그 대구 공고 체육대회는 왜 갔대요? 그 시험 봐서 떨어졌다가 안 돼가지고 딴 학교 갔나? 그 아직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기대야 표를 넣습니까? 그 동네는? 뭐 여전히 네. 보수층에 적극적으로 어필하겠다 뭐 이런 게 좀 크게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특히 TK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뭐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뭐 뒤집어 보면 사실 호남 쪽 의원들도 예.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아이, 그래도 전두환 노태우는 갈 게 따로 있죠. 내라는 뭐 수괴 아닙니까? 아니, 거기를 지금 가서. 제주도지사께서는 전두환한테 가서 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정의당도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 해왔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야권 지도자 회의 만들었다고요?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노동개혁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는 단순히 한 정파가 이 정파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 야권 지도자 회의, 정치 지도자 회의를 열어서 야권이 힘을 합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그 즈음에 곧바로 문재인 대표 쪽에서 이 심상정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동의를 했고 김태년 이 정계수기 간사까지 포함해서 이 세 사람이 만났었다고 합니다. 오늘 회동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분명하게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이 화두가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이 상황을 불을 질러놓고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간 것 아닙니까? 예. 본인이 이제 나가기 전에 굳이 회의를 열어서 이 야당에 대해서 이 마치 야당이 공론 분열을 하는 당사자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좀 있으면 출국을 할 텐데, 오늘 이제 야권 지도자 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야권 연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생각과 기본적인 그 아주 구체적인 생각과 또 노선 뭐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당은 달리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들을 통해서 야권이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연대를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여야의 균형추가 지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어제 문재인 대표가 피켓 시위를 이제 광화문에서 할 때 뭐 일부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도 합류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이 다른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함께 좀 전체적인 힘을 모아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제 당 내에서부터 나왔었던 거고요. 예. 이제 정세균 전 대표가 사실 그래도 정치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감각이 있었을 텐데 정세균 대표가 곧바로 이 연석회의 제안을 하고 나선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예. 그 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와 심상정 대표 간의 오늘 회동 그리고 가급적 주내 정치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그 결정은 앞으로 이제 국정화 문제는 20일간의 고시기간 동안 얼마나 여론을 움직이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반기 여야 간에 이 큰 전선이 그어질 수밖에 없는 노동개혁 관련한 부분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든 민생 법안이든 이런 입법 활동과 관련한 연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내년 선거 총선만을 앞두고 좀 사람들 보기에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 이 후보 간의 단일화나 이런 부분들 전에 좀 정책적으로 이 야권이 좀 같은 기반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만든다는 점에서 네. 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중요한 사안이니까 우리 양 기자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 지금 네네.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던 획정위는 두 손 들고 이제 우리는 못하겠다 선언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선 첫째, 획정위는 완전히 손 떼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그 선거구가 최종적으로 네. 확정되는 시점까지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 시한으로는 오늘까지 이제 선거구 획정안을 획정위에서 제출을 하는 게 맞는데 예. 오늘 제출이 안 됐더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는 획정위원회 자체의 활동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여야가 어쨌든 선거구 획정 기준조차도 제시를 하지 않았고 여전히 의원 정수 300명으로 할 건지
권역별 비례대표들을 도입할 건지, 비례대표를 늘릴 건지, 줄일 건지, 뭐 이런 문제들을 전혀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시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치권,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이 받는 압박은 조금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거기에 따른 좀 부담이 생길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렵사이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형식적으로나마 그 구체적으로 금을 긋는 예. 그 작업은 획정위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예. 그 법적 최종 시한이 지금 선거 획정위가 국회로 넘기는 게 10월 13일 오늘이었고, 예, 예. 이 법을 최종 통과시켜야 되는 것은 11월 13일인가요? 네네. 11월 13일. 그럼 그때까지는 편법이긴 하지만 아직 시간은 한 달쯤 남아 있다 이 얘기고. 그렇죠. 오늘 네. 획정위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면 못하겠다 이 말은 여야한테 빨리 하라고 일종의 시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아시다시피 선거구 획정위원들도 사실은 여야의 대리인들. 추천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네. 대리전 비슷하게 흘러간 측면이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정위 내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피할 수는 없을 텐데 예. 다만 그 획정위원들이 이 자신들을 추천해준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예. 완전히 객관적으로 하기도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 점에서 보면, 그 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획정위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 입장을 밝힌 거는 결국 정치권을 향해서 좀 압박을 한 그런 정책 시위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네네. 이종걸 대표가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대로 비례대표를 좀 줄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확인된 맞는 얘기입니까? 문진 대표가 그거는 당에서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요. 예. 그 문제는 조금 논란의 여지 내지는 좀 사고의 폭을 좀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가 언급한 핵심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있다 있는 게 아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라는 부분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비례대표를 두세 석 정도는 줄이는 쪽도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였고요. 이게 이제 애초에 처음 그 선거구 획정 논의가 있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이 지역구 246, 그다음에 비례 54, 이 현행대로 가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도 그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자 특히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들을 도입을 한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가 있고 그렇죠. 다음 21대부터는 좀 더 그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의 얘기도 권역별 비례대표들 줄인다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고요. 비례대표들을 줄인다가 아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알겠습니다. 이 전제에 맞춰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대상징적인 큰 제도의 변화를 도입한다면 한두 석 줄어드는 거는 받아들이겠다. 그렇죠. 이런 거고. 그러면 새정년이 제안했던 국회 전체 의석의 1% 3석 늘리자는 거 새누리당은 쳐다도 안 봅니까 지금?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아마 막판 되면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현재로서는 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꺼진 불은 아니군요. 네네. 어쨌거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포함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냐 줄이냐 문제와 어느 지역의 농어촌 지역을 몇 석으로 줄이느냐 이 문제가 지금 마지막 남은 쟁점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여야 1, 2당들 사이에서 타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큰 틀을 짜주면 그것을 가지고 선관위 획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선긋기를 한다. 이게 다시 국회에 돌아오면 본회의에서 정한다. 이런 수순이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러 가지 했더니 머리가 좀 아픕니다.
다 알면서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아이, 몰라요. 이거 하도 복잡하게들 질문들이 많아서 말이죠. 이거 뭐, 게리 맨더링이 왜 생긴 말인지 물론 아시죠?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동물이 도롱뇽이었다면서요? 도롱뇽. 네. 게리, 저 처음 알았어요. 게리와 무슨 뭐 맨더링인가 뭘 합쳤다는데. 알겠습니다. 내일은 좀 좋은 뉴스로 연결해 보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